런하. 오늘 월요일 일본 증시, 홍콩 증시, 싱가포르 증시, 아시아에서 열린 증시 다 급등했습니다. 중국만 약간 보합. 일단은 아시아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엔화의 약세가 이제 오늘 나온 가운데서 위험자산 선호가 일시적이나마 좀 불이 붙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오늘 우리나라 증시 열렸으면 오늘은 상당히 좀 반등을 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날은 또 아쉽네요. 오늘 휴장이었는데. 일단 일본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뭐 은근히 깠지만, 위드 코로나 실시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500명대로 뚝 떨어지면서 일본 증시 니케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싱가포르도 역시 여행, 항공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홍콩 증시도 조금 이제 헝다 스트레스를 조금씩 극복하다가 오늘은 2%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 열렸다면은 뭐 다만 얼만큼이든 반등이 나왔을 것이 확실한데,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반등한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이게 물리기가 십상이라서 오히려 상승 출발하면은 반등에 팔고 나가겠다는 매도세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지수가 후반 갈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마감은 또 어떻게 됐을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나온 소식으로는 유가가 80달러 넘어갔고요. 마침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 앞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원유 가격을 타고 들어올, 그러니까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우리한테 인플레이션이 전가되는 거죠. 그런 우려가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GDP 성장 전망치도 하향 소식했다는 소식도 연휴 동안 들어왔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은 뭐 유가 같은 원자재 폭등도 있지만 또 중국산 이 소재, 광물 이런 것들의 공급 차질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지금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공장을 못 돌리니까 우리나라 날씨는 맑고 좋은데, 중국산 마그네슘, 텅스텐, 규소 막 이런 거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타격받을 것들 아닌가?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증시 내일 개장을 지금 4일 만에 하는데, 이걸 앞두고 당장 삼성전자에 부담이 되는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홍라이 삼성전자 그 이건희 회장의 미망인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2조 가까운 삼성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 주식만 1조 4,100억 원어치. 그럼 일단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담이 되는 뉴스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수급상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다. 예스. 그러나 또 무조건 나쁜 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예스 벗 화법으로 전형적으로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내일 당장 9만 전자 바로 탈환하고 10만 전자를 슈팅 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딱 하나, 유일무이. 뭘까요? 환율, 지분 경쟁, 개미들 매도, 제드래곤 퇴진 막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9만 전자 탈환하고 10만 전자까지 슈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딱 하나. 바로 배당 증액. 실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아무리 지금 사상 최고 실적 뭐 매출 67조 원 뭐 어쩌고 해도 액분 전으로 치면 지금도 삼성전자 350만 원이에요. 액분 이후에 들어온 주린이들은 그 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모르죠. 외국인들 평단이 250인데 지금 7만 1,000원도 외국인한테는 실적으로 봐서는 비싸다니까요. 근데 350만 원이 지금 들어오겠냐고요, 지금 외국인이.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하여튼 최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당 증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 오너 일가가 2조 원어치 삼성 주식 팔고 삼성전자 주식만 1조 4천억 원어치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누가 새로운 주주로 들어오느냐, 이게 핵심이죠. 만약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아니면 뭐 삼성 일가가 상속세 재원 다 마련하고 그러고 나서 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새로 들어온 주주들한테도 혜택 주고, 또 우리도 이제 상속세 때문에 돈 많이 나갔으니까 서로 좋자고 배당 증액 발표하면
삼성전자 주가 바로 반등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이 주식을 직접 이분들이 장내에다가 매각하는 게 아니라 KB에다가 처분 신탁 계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장중에 이분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신탁 그 구조상 보면은 블록딜로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과연 이제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0.33%, 그러니까 좀 비중은 작은데 또 금액으로는 이게 작지 않은, 그러니까 이 지분을 과연 누가 뭐 몇 명이든 혹은 어떤 성향의 주주들이 받아가는지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삼성 일가 입장에서는 자신들한테 우호적인 주주면은 당연히 좋겠죠. 주총에서도 우호 지분 역할을 해주고 평소에도 삼성 오너 일가에 뭐 여러모로 좋을 거고, 근데 반대로 ESG를 내세우는 주주들이 들어온다면은 앞으로 시끄러워지는 거는 고사하고, 글쎄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자꾸 이제 해외 매출, 해외 생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강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 0.33% 1조 4,100억 원어치를 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주주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어떤 주주가 와도 우리한테는 희망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ESG를 내세우는, 그러니까 재벌 해체, 무슨 오너 족벌 경영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안티 필링을 가진 주주들이 오더라도 기본은 뭐다? 배당 증액. 이거는 삼성전자 주주 가치 제고,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는 무조건 호재인 거죠. 그 대신에 이 주주들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에 대해서 사사건건 뭐 주주 제한 같은 걸로 막 반대를 하고 나설 수는 있죠. 근데 과연 그 홍라희 여사부터 해가지고 삼성 오너 일가가 자기네 주식을 처분하는데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한테 혹은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주식을 팔 사람이 없어서 신탁을 맡겼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홍라희 여사, 그 홍석현 그 이 집안의 그냥 자기 오빠들한테만 얘기를 해도 이 정도 삼성 주식 충분히 소리 소문 없이 처분 가능한데 왜 KB에다가 저렇게 매각 신탁까지 줬느냐?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럼 KB 입장에서는 이게 수수료만 지금 몇백억 떨어지는 건인데, 삼성전자 매각 신탁 계약을 뭐 KB 은행에서 이걸 맡은 건데,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어쨌든 삼성 오너 일가와 좀 상성이 맞는 주주들을 매칭해 주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 아니냐. 그쵸? 그리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도대체 한국 증시는 왜 이 모양이냐. 거의 이제는 자아 비판격의 염세주의식 시황이 거의 주식시장에 팽배합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샀더니 그렇게 됐지. 또 우리나라가 5G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국가다. 5G 장비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 거기다 중간에 화웨이가 미국 저격 맞고 맛 갔으니까 반사 이익에 따라서 기대된다. 5G 장비주들 지금 그렇게 됐지. 그 다음에 K배터리 2차전지, K화학, K조선, 해운, 거기다 K바이오. 지금 다 꼴을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주식을 사면 실패가 없다. 대체 불가능한 회사의 주식을 사라.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이 K 어쩌고가 이게 결국은 그 표현이 만들어졌을 때가 무조건 피크 아웃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원조 K 시리즈인 그 K팝, K엔터만 지금 제대로 잘 나가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사실 이것도 언제 식을지 또 불안한 게, 또 피크아웃이다, 선반영이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문화예술 엔터계가 또 비정하잖아요. 예전에 90년대 홍콩 느와르 그렇게 막 잘 나가고 막 예전에 헐리우드까지 막 다 씹어 먹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홍콩 느와르 뭐 유치 뽕짝이라고 하루아침에 그냥 대중들의 관심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 보면은 참, 과연 한국 증시에서 가치 투자가 이게 가능한가. 어쨌든 한국 증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우리나라 상속세 누적으로 하면은 65%까지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재벌 오너 일가들이 일단 자기 회사 주주가
그것도 대주주 오너 일가가 자기 회사 주가 상승을 달가워하지를 않아. 근데 주가가 어떻게 오릅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배당도 짜게 주고 심심하면 그냥 회사 분할해가지고 계열화한다고 쪼개고 거기다가 나라 자체의 펀더멘탈도 자원도 없지,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지, 또 우리나라 그 통화 원화 시장 거래 규모도 너무 작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가치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도 한국 주식을 3년 만에 다 팔고 떠났겠냐고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년을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라며. 그때 워런 버핏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포스코, KTNG, 현대제철, 기아, 대한제분 뭐 이런 거였는데 포스코를 한 3년 갖고 있었고 나머지 그냥 한 2년 만에 다 털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이 종목들 보니까 지금 기아 하나만 빼고는 다 반토막이래 진짜. 하여튼 100번 좋게 말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한국 증시의 고질병, 진짜 지병 이런 걸로 손꼽히는 게 낮은 배당 성향.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만 갖고는 안 돼요. 실적은 뭐 아무리 사상 최대 나와봤자 외국인들 액분 전에 삼성전자 평단이 250 정도인데 250만 원. 지금 7만 원 쳐도 350만 원인데 실적 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무조건 배당 성향. 이게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도 그대로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낮은 배당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상속세 마련하고 이러려니까 자꾸 돈을 챙겨야 되는데 그럼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경영 투명성에 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배당 성향 같은 거는 미국 기업들은 연간 순이익 97%를 주주들한테 배당 내보냅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 몇 퍼센트예요? 17%. 글로벌 평균이 73%입니다. 물론 미국이 과도하게 많이 주는 거죠. 거기다 자사주 매입도 막 하고.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면은 뭐 노조 요구안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막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팩트 체크로 보면요.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보니까 그 직원들한테 영업이익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라. 그리고 자사주를 추가로 지급해라. 뭐 이게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명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배치되는 게 보세요. 직원들한테 배당 늘리면 이게 판관비 증가잖아요. 그럼 영업이익 감소로 찍히고 그럼 주가에 또 안 좋은데 근데 이렇게 주가에 안 좋은 재료를 요구하면서 또 배당하고 자사주를 동시에 내놓으라는 거는 또 이게 같이 조합이 돼 있으면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들에게도 좀 불리한 그 조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른 약이 없고 당장 삼성전자부터 주주 배당 더 늘리고 또 영업이익 가운데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좀 할애하고 그게 이제 주가에는 가장 좋은 재료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자사주 받은 직원들 그 자산 가치도 더 올라가고 삼성 노조 입장에서는 그게 궁극적으로 더 나은 상생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주가 회복에는 당연히 배당 증액밖에 없고 아무리 오너 일가가 주식을 팔아도 그 뒤에 그 주식을 누가 받고 주주로 들어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해온 정보를 이제 우리도 공유해야 한다. 절대로 장중에 실시간 뉴스 속보, 또 HTS에 뜬 종목 뉴스 보고 거기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1%는 그 전날 그 뉴스 다 이미 알고 있고 훨씬 더 먼저 앞서서 전략 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뉴스라는 거는 미리 알고 있던 소식을 워딩이 어떤가, 반응이 어떤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 민주화죠.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 내일 뉴스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발행부수 기준으로 국내 1위 경제신문 내일자, LG화학이 미국하고 유럽에 테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로봇 UAM, 도심항공교통이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수소의 가속도를 낸다. 전혀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 뉴스들로만 들어차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현대차 애플카 협업 소식 나왔을 때 다들 이때다 해가지고 주린이들 동학개미들 들어갔다가 그때 28만원, 29만원 사실상 신고가였는데
그때 물린 분들 지금 제 주변에도 수두룩합니다. 그 28만 원도 언제적 주가냐면 2014년도에 차화정 바람 불어가지고 자동차 화학 정유 그때 갔던 게 이번에 겨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긴급 유동성, 이 유동성 장세로 거의 8년 만에 돌아온 주가인데 신고가 돌파는 이제부터 추가 상승이다 해서 그때 들어갔다가 다 물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기아에까지 가서 물렸어요. 미국에서 생산하기 좋다고 기아차가. 그래서 애플카가 현대차하고 협업하면 현대차가 기아차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간다고. 아주 그냥 상상 임신에다가 예체능을 보낼지 운동을 시킬지 골프를 시키고 뭐 벌써 딸이야. 그냥 LPGA 몇 년도에 LPGA 클래식 내보낼지까지 다 정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까 남친이 없네. 작년에 헤어졌어. 자, 그 다음에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하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또 그 기업들을 투자하는 ETF를 집중 매수했다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연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스타트업 M&A가 위축될까 업계의 우려가 또 크다고 합니다. 자, 작년에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금액이 61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IPO, 상장, 회사채 발행 다 이거. 용도에 맞는 자금 비율은 80% 뿐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시설 투자금 4조 2천억을 조달해서 2조 2천억만 활용하면서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자금 용도별로는 채무 상환이 27조 9천억 원, 타법인 취득, M&A 자금이 4조 5천억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돈 복사 드립, 예금하면 돈이 녹는다 드립, 캐시 이즈 트래시 드립 이딴 걸로 주린이들 주머니를 훌쳐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 61조를 빨아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내일 뉴스에 상반기에 잘 나가던 화학주 3분기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석탄값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일단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증시 기상도 이런 거 옛날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맑음. 그 다음에 OCI도 역시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이익 개선 전망치가 올라갈 것으로 봤네요. 하지만 OCI 49만 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실제로 있습니다. 한때 개미들이 애정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동양제철화학 시절에 동철이라고. 이건 좀 암울한 뉴스인데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이제 없다. 의대 새내기 80%가 금수저였다. 부모 한 달 소득이 920만 원 넘는 이 비율이 의대 신입생 중에 80%였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이제 정부 일정하고 증시 일정, 경기 일정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시간 뉴스 속보에 여러분의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위성에서 보고 전략을 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농업적 근면성 하나로 땅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기겠다. 절대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미 내일 뉴스를 오늘 저녁에 미리 다 봐요. 그러면 그들하고 페어한 게임을 하려면 출발 선상이라도 갖춰야죠. 자, 내일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내일 아침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하는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정부에서 나오는데 환경 친화적인 산업 구조의 구축을 촉진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산업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안인데 여기 들어가는 게 청정 생산 기술, 재생 자원, 환경 설비, 그다음에 재제조, 자원 재제조, 그다음에 녹색 경영 같은 규정이 포함됩니다. 자, 내일 화요일 산업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나올 건데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시행. 지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가 발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유럽에 지금 전력난, 이거 풍력에너지 때문에 왔고, 천연가스 의존도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탈원전에서 왔고, 독일의 탈원전.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에 의존을 하고 싶어도 너무 부족해요.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기재부 1차관이 대규모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 방문이라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과연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럴 때 해상풍력 관련주들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데 역시 옥석 가리기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내일 또 문체부에서는 특사경을 동원해서 불법 링크 사이트 근절을 위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작권,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주죠.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해수부에서는 2022년도 한중 간 어업 협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불법 조업, 그 다음에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때문에 일본 해역에서 우리가 수산물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중국하고의 어떤 그 수산 자원을 놓고 벌이는 마찰, 그 다음에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는 데 따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일 환경부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제고, 이 수처리 기술, 심지어 수열 처리 이것까지도 에너지가 됩니다. 왜냐면 물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물도 온도가 있잖아요. 그 온도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수확기 인삼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에 인삼값이 폭락해가지고 피해 농가가 확산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KTNG 어떨까요? 혹은 다른 건기식 관련주들 어떨까요? 저는 이 인삼, 진생이라고 이제 미국에서도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근데 요즘 웰빙 열풍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건기식, 또 특히 이제 K-팝 이러니까 K 건강식품, K 스태미나 식품 이런 것도 한번 뜰 법도 한데, 그래서 저는 왜 우리나라 홍삼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냐고 했는데 농약 잔류량이 너무 많아서 FDA에서 통과를 못 한다네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가지고 인삼이 미국, 유럽 나간다. 이거 이제 KTNG의 대박인데. 자, 그 다음에 내일 중기부에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그리고 여성기업 주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전동 킥보드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내일 드디어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금리가 0.75%, 여기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는 있는데, 일단 올해 2번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시사했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한번 올렸고, 이번 10월에 넘어가더라도 시장에서는 이거 이미 노출된 재료다. 이번에 안 올렸어도 11월에는 확실하게 올린다는 소리니까 이미 올라간 거나 진배 없다고 반응을 할 텐데, 과연 내일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동결이 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래 11월에는 확실히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받아들인다. 혹은 정말 적은 확률로 내일 당장 바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연말보다 지금 올리는 게 낫다. 지체할 필요가 없다. 내년 초에 또 올리겠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미국에서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있는데, 요즘 연은 관계자들은 매파 비둘기파가 따로 없이 다들 테이퍼링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금융시장에 여러 변수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테이퍼링을 영원히 못해. 그러면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져. 그 다음에 미국 통화정책의 어떤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그래서 구실이 뭐냐면 불확실성의 환경이 워낙 크니까 통화정책이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겠다. 테이퍼링을 밀어붙이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8월 졸츠 보고서 있죠. 구인 및 이직. 그 다음에 9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나오고, 일본의 9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철도 안전협의회가 한국에서 최초 개최가 됩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열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는 철도 안전과 새로운 도전 이래가지고 신기술 융합, 안전문화 이런 쪽 철도 관련주들이 또 여기에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에픽게임즈에서 언리얼 서밋 온라인 2022를 개최하는데, 기조연설의 제목이 메타버스를 위한 준비. 그러니까 게임, 영화, TV, 뭐 이벤트
심지어 건축, 제조업 분야까지 총망라해가지고 이런 리얼타임 3D, 메타버스 준비를 위한 어떤 단계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LG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 매출 기록했는데 주가 전강후약도 아니에요. 그냥 전강보합 후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LG 이 또 애증의 종목입니다. 지난번에 MC사업본부 그 휴대폰 사업 접는다고 하니까 그래 LG전자는 휴대폰만 안 하면 여긴 무조건 잘 된다. 그때 막 증권사에서도 휴대폰 사업부 버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 막 꿈과 희망을 설파할 때 들어간 주린이 분들 다 물려버렸고 최근에 연저점까지 떨어진 바가 있는 LG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하필 또 LG 디스플레이가 2021 테크 포럼을 여는데 코로나 이후 디스플레이의 변화와 진화, 제품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과 비전 등을 주요 협력사와 공유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포스코에서는 이거 중기청하고의 이벤트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 기술 중소기업의 무상 이전. 왜 그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내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상하이 포럼이 있는데 휴젤이 여기 참석한다고 기사가 지금 막 이미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내일 뉴스가 아닌 오늘 뉴스인데요. JP모간 헬스케어 나간 회사들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K바이오가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떨지 조금 저는 자신이 없네요. 뭐 누구 한때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안 나가본 회사 어디 있습니까? 예? 셀트리온, 뭐 진원생명과학, 진원은 안 나갔나요? 현대바이오, 예? 안 나갔나요? 자, 그 다음에 내일 강타가 H.O.T의 그 강타가 데뷔 25주년 세 번째 싱글 아마를 발표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역시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 내일 드디어 두 번째 우주 관광에 나섭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 다들 가을 관련주 막 할 때 제가 그랬죠. 우리 추석 지나고 나로호 발사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거 고급 정보다. 했죠? 나로 소식 얼마 전에 나왔죠? 바로 이게 내일 뉴스를 보는 이유고 우리가 정보 민주화에 열을 올리는 가치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만 누르세요. 제가 아무런 조건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내일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에 매일 저녁 7시에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오늘 들으신 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